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답선 글 좀 빨리 기다리고 싶죠? 이미 많은 사람이 다운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자료가 어디다 들어가면 된다고요? 서초 수도하고는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좀 더 찾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그죠? 네이버 블로그에 자신만만 적용기술사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네이버 블로그에 거기에 보면 영어만 지금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자료만 탁 다운을 시키고 내용은 이 강의 내용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죠. 사실 자료를 다운하는 것과 강의를 듣는 것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자료 다운은 말 그대로 남을 거죠. 그죠? 그리고 강의는 시험 칠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고요. 그래서 자료만 있는 것과 강의의 어떤 포인트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저는 또 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잘 안 해주죠. 그죠? 왜냐하면 자료는 어차피 그냥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자료는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고 그죠? 강사가 무엇을 주 요점으로, 잡아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뽑아낼 때 어떤 주요점을 찾아낼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실제로. 그리고 자료 보면 캔슬에 막 엄청 다 중요한 것 같아서 많이 막 이것저것 다 적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가죠. 그러면, 저도 물론 많은 자료를 보기는 봅니다만은, 그거는 나중에 또 필요할 때 보면 되는 거고, 뭐라고 그러죠? 실제 또 뭐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또 다 적는 건 아니죠. 저는 일단 시험이 뭐 50회, 사실은 20몇 회부터 저는 시험 문제 자체를 다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알아서, 이 그 자료를 찾으면 효과가 많이 나지만은, 여러분은 가능하면 시험 문제에 있는 자료,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있는 내용,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앞뒤에 어떤 시험 나왔던 문제들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추려내면 되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대체로 묻는 어떤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명심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내용 자체보다는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방식은 뭐 어느 강사나 다 똑같겠지만 비슷하죠. 똑같다기보다는 저는 주요 요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더 중요시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자료는 여러분들 어쨌든 다운을 받는 것이 그래도 낫습니다. 그냥 듣는 것보다는. 자, 오늘은 이제 공원 3번을 합니다. 제가 어쨌든 한 3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강의를 하면 딱 좋은데 자꾸 하다 보면 두 문제씩 풀려고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 문제를 풀까 싶은데요. 자, 어쨌든 두 문제 가능하면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한 문제씩 두 문제를 하면 중요한 포인트를 잘 못 잡아주죠, 사실은. 많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어나가는 능력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풀어나가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더 중요해요. 풀어나가는 능력. 자, 그래서 어쨌든 공원 녹지 수요 산정 방식입니다. 자, 방식의 유형이라 있어요. 유형. 그죠? 실제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은요, 저는 이제 목적 먼저 냈죠. 그리고 유형을 냈습니다. 앞에 잠깐 제가 이런 것은 안 내놨는데 앞에 제가 분석했던 거 여러분 다운 받으셨죠?
이게 지금 공원 녹지 수요 방식 유형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수요 방식 유형을 그냥 적으라면 사실은 다 잘 적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문제죠. 그죠? 뭐 매일 나오면 좋은데 자 우리가 제가 늘 기사 공부처럼 하지 마라 이러죠. 외운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자, 기사 공부와 기술사 공부의 차이점은요. 기사 공부는 그래도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죠. 외운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기사 공부는요.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목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나오는 문제가 일단 오지선다형이죠. 그죠? 오지선다형입니다. 근데 그러면 오히려 안 외워도 되죠. 오지선다형 중이기 때문에 오지선다형은 안 외워도 그 중에 이렇게 뽑아내면 되는데 물론 이제 주관식이라는 것 자체가 중간에 간단한 단어 쓰기죠. 간로를 해놓고 그죠? 근데 주관식이라는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워서 쓰는 부분들이 맞죠? 그리고 과목이 정해져 있고 한정돼 있습니다. 분량이 한정돼 있어요. 자, 근데 단어 하나를 적는 데는 우리가 외워서 쓰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과목이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입니다. 근데 오지선다형일 때 우리가 외워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외워야만이 정확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지선다형이 쭉 이렇게 단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길게 설명을 해서 하나 단어를 살짝 바꿔놓거든요.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지 맞는 것은 했을 때 중간에 한 단어를 살짝 바꾼다는 거예요. 저도 기사 문제를 어떤 출제위원을 돼서 알지만 살짝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 사실 외워야만 그냥 어중중하게 공부를 하면 실제로 이런 살짝 간촌한 것들을 알아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관식이라 해도 이렇게 갈로 안에 몇 개 적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기술사의 공부는 자 반대죠. 제가 외우는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지선다형처럼 골라내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목에 한정이 없습니다. 자, 조경이란 왜 과목에 한정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저는 토목도 공부했고요, 수자원도 공부했고요, 산림도 공부했고요, 저는 도시계획도 전공이죠. 도시계획도 공부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공부를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공부들이 다 거기에서 또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원 녹지 수요 산정 방식은요, 어디서 실제로 공원 녹지만 하나 붙었다 밖에 없지, 수요 산정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모든 곳에 어떠한 공원 녹지가 아니고 모든 곳의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을 수요 산정을 해야만이 돈하고의 관계죠. 그죠? 공간을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안 온다면 텅텅 비잖아요. 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요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우리가 정한다든지 놀이시설에 어떤 그걸 한다든지 주차장을 어떤 면적을 우리가 정한다든지 자 이런 것은 전부 다 수요 산정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놀이공간의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 공장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요 산정을 해야만이 실제로 이 면적이나 어떤 그게 나오는 거죠. 그죠?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의 어떤 신도시를 정할 때 수요
수요 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지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공원 녹지라는 타이틀을 붙였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곳에 다 수요 산정을 합니다. 그 공식을 단지 교통량도 수요 산정합니다. 원래. 그래서 공식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거 다 똑같은데 이제 그 어떤 공원이냐 아니면은 그 저 주차장이냐 그다음에 어떤 관광 단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갖다 쓸 것이냐는 조금 다를 뿐이죠. 그 수요 방식의 유형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모델링을 사용을 해서 쓸 것이냐요. 공원 녹지도 우리가 도시공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운동장의 공원일 수도 있고요. 자, 공원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을 산정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묻는 거죠. 그래서 기술사라는 시험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공원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과목 한정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여러분이 지금도 한번 봐보세요. 토목의 기술사 공부한 사람들 교통량 조사할 때 우리가 이거 나옵니다. 도시계획 혹시 공부한 사람들은 도시의 수요 조사할 때 나옵니다. 뭐 수자원은 조금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목에 한정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처럼 객관식 이렇게 주관식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주관식이죠, 그죠? 논술은 어찌 보면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지만 단답형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용어라 하지만 이것도 다 논술형이에요. 짧은 논술형의 개념이죠. 단답형은 단어 하나만 쓰는 거고 논술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관이긴 주관이지만 논술형의 형태예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공원 녹지 수요 산정 방식 이랬을 때 말 그대로 자 공원 녹지만 달랑 떼서 보면 수요 산정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앞에 단지 우리가 적용해서나 어떤 살림이나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런 것에 어떤 면적 우리가 적용이니까 공원 녹지 아니면 레크레이션 이런 것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 실제로 공원 산정 모델이 뭐 적용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도시에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외울 수도 없고 또 실컷 외웠다 하더라도 나온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커닝 페퍼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옆에 아무리 써놔도 커닝 페퍼가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요. 자, 레크레이션 접근법도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스몬스 골드 레크레이션은 복합 방식이죠. 그죠? 복합형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 심리학의 행태 장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도 하나의 레크레이션의 어떤 방법이야. 이거는 어찌 보면 접근 방식. 자, 이것도 수요 산정 방식도요. 접근 방법입니다. 접근 방법인데 뭐예요? 이거는 면적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접근법은 레크레이션 계획 및 접근이나 생태 심리학에 따른 어떤 것은 이것은 어떤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2-2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조사 접근이고 하나는 행태 분석입니다. 자, 똑같이 다 접근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수요 방식과 같습니다. 뒤에 보면 적용계획의 사회 행태 분석 도구로서 설문조사 방식을 우리가 적어라 했습니다. 자, 설문조사 방식도 수요
산정 방식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어저께 제가 이야기했죠. 리커드 척도 방법. 자, 경관 분석만 단어 붙였다는 것밖에 없어요. 리커드 척도도 설문조사 방식이죠. 그죠? 자, 뭐 때문에 하죠? 자, 이것이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수요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 위치를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네요. 그죠? 경제성 분석,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 기술 분석하는 방법. 자, 이게 지금 다 같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사 접근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면적이나 위치 선정 이런 것 보고 우리가 타당성 조사라고 그러죠. 그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 산정을 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면적을 설정하는 방식이죠. 설정하는 것이 수요 산정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나요? 공부할 때 이 내용들이 다 한꺼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내용 공원 녹지 수요 산정, 공원 녹지를 빼더라도 수요 산정 방식, 뒤에 민간공원에 수반되는 조사 내용, 입지 경제성 분석. 자, 이거 다 경제성 분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적지 기술적 분석 종합평가 방법. 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설문조사 방법.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리커드 척도. 자, 이게 여러분들이 다 따로따로의 공부 같지만, 실제로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조사와 그 다음에 접근 방법, 접근과의 어떤 계획 방법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사, 접근, 계획 방법이구나. 그 다음에 어떤 분석, 조사, 접근, 어떤 분석 방법이구나. 어저께 우리가 뭐 했나요? 앞에 우리가 지금 그거 공부했죠? 그것도 어저께 하나도 전부 다 우리가 적지 분석, 그죠? 적지 분석 관계도 다 타당성 분석이죠, 그죠? 타당성 분석, 적지 분석도 다 타당성 분석입니다. 위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리커드 척도법도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전부 다 하나의 적지 분석에 하나 다 같이 파생돼서 단지 분석법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부 다 같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단지 말을 조금 더 다르게 썼고 다 파생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는 다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 이 하나하나가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특성이 있고 이것을 적용하는 곳이 조금 다릅니다. 적용하는 방법, 적용하는 기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르니까 그죠? 그리고 약간 목적도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특성이 다르니까 어쨌든 기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의 특성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전부 다 조사, 계획, 접근의 한 방법이고 분석 방법이고 자,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다 유형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공부를 이렇게 전부 다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공부를 뜯어서 공부를 하기는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나하나 뜯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한 덩어리 안에서 포함돼서 여러분들이 요소요소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공부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의 우리가 이 뭐라고 그러죠? 저는 만약에 붕어빵 같으면 안에 알갱이 하나만 보면은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팥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의 맛을 느끼는 것처럼 알갱이 하나하나만 보면 맛도 모르고 잘 못 느끼죠. 팥 하나 가지고 맛을 느끼나요? 그것처럼 실제로 공부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너무 막 하나하나 낱개로 공부해서
저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 나중에 시험 칠 때라든지 공부할 때 좀 더 설령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조금 이렇게 붙여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기 봐보세요. 설문조사 특성, 설문조사 방식 세 가지 이럴 때 여러분 뭐 어떻게 쓸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진짜 쓰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다는 거죠. 다 조사 분석 방법이고, 그다음 여기 뒤에 보면 기술적 분석, 종합평가, 경제성 분석 이것도 다 경제성 분석, 수요 분석 방법이죠. 그죠? 자, 이런 것에 어떤 것이 다 이렇게 연결돼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벌써 작년에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2년치, 3년치 같으면은 이 내용들이 이미 다 여기에 다 엮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서로가 엮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하나의 공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씩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은 자꾸 엮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 방식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거 하나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저는 두 문제에 넣어놨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지만 풀어가는 능력 때문이죠. 그죠? 풀어가는 능력을 해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풀어가는 능력을 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능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공부하는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기술사 공부는요, 혼자 하는 공부죠. 제가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학원에 4시간 앉아서 늘 하는 소리 똑같은 거 들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 맞다는 어디 가니까는 뭐 맨날 하는 말 다 아는 말 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시간을 내비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 공부는 학원에서는 사실은 방법만 가르칩니다. 방법만 가르쳐줘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하지 않고 듣고 그냥 그렇다 그렇다 해놓으면요 여러분 정말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풀어나가는 능력, 공부하는 방법,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과목도 없고, 그죠? 과목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답도 없고, 이런 공부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초등학교 뭐 가르치는 것처럼 아니면 대학에서 뭐 하는 것처럼 여러분 대학교만 나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중학교 뭐 이거 써라 동그라미 쳐라 뭐 이렇게 하는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지금 강조를 해요. 그죠? 자꾸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자, 이제 수요 방식, 자, 자료를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자, 산출요 방식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요 예측, 우리가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 면적 산정하는 방식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수용료 산정법 아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수용료 산정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죠? 이것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수용료 산정 방법 이것도 유형 중에 하나죠. 수용료 산정 방법 안에는 물리적 수용력 방법, 그죠? 물리적 수용력, 그다음에 자원시설의 수용력, 그다음에 우리가 생태적 수용력 아시죠? 이거는 생태적 수용력, 수용 능력. 그다음에 심리적 수용력. 자, 이거 우리 계획론 할 때 다 했어요. 우리가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앞에 보면 맨 앞에 다 했습니다. 심리적 수용 능력. 수용력 이걸 가지고 산정하는 방법이죠. 그죠? 자, 물리적 수용력은 제가 최대 인원 말 그대로 그 공간에 일정 공간에 최대 인원 산정 방법입니다. 그죠? 단위 면적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일정한 수 계산을 해서 방문자 해서 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자, 자원시설 수용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의 질, 즉 말해서 자원시설, 자원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거죠. 그래서 최적 공간
규모는 활동의 질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는 공식을 지금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최대 인력 이런 것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굳이 우리는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공식을 나중에 보면 돼요. 진짜 기술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면 공식을 보시면 찾으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에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가장 근원적인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생태적인 수용 능력이라는 것은 자원 한계, 그죠? 자연의 어떤 생태, 자원 한계, 이런 것에 따라서 허용 범위 내에 우리가 수용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LAC라든지 이런 그 ROC 기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아주 이거는 옛날에 나왔던 어떤 시험 문제였습니다. 옛날에, 그죠? 한 15년 전에, 이런 시험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는 전부 다 생태적 수용 능력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심리적 수용 능력 방법은 말 그대로 만족도 기법이죠. 얼마만큼 만족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어려운 방법이죠. 만족도, 이거는 안케이드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런 거 좋아하니? 뭐, 이런 거, 선호도 기법이죠. 그죠? 선호도 기법. 자,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정성적 기법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성별이나 나이 이런 거에 따라서 정성적 기법으로 하는 것이 심리적, 그 다음에 행태적 어떤 수용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유형의 하나 중에 수용력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토목이나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 이런 데서는요, 이런 수용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우리가 조경에서 우리가 공원, 녹지나 조경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주로 이제 리크레이션 기법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용력, 어찌 보면 답은 우리가 공원, 녹지 수용의 수요 산정 방식은 교수님은 이걸 묻고 있는지 몰라요. 수용력 산정 방법을 묻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수용, 자원시설 수용력, 그 다음에 생태적 수용력 방법이라든지 사회심리적 수용 방법이라든지, 자, 앞에 제가 리커트 척도법이라든지 선호도 기법이라든지 정성적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앞에 또 뭐 있었죠? 최대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몬스 골드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리크레이션 기법으로서 수용력 산정 방법에 사실은 들어갑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만 공부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공원뿐만이 아니라 도시에 있어서 우리가 단지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신도시 계획할 때 공원 녹지, 그러니까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단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공원을 계획을 할 때는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수요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이제 자료를 보면은요, 저는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여서 하는데, 자, 실제 여기에 문제를 적겠죠? 그죠? 문제를 적고,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예측의 목적을 먼저 적습니다. 목적을 적어야만이 여러분이 뒤에 답 쓰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산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이죠. 이용을 하고 자원을 계획을 합니다. 자원을 계획하고 서비스 계획이죠. 서비스 계획을 함으로 해서 이런 목적에 따라서 장소라든지 면적 그리고 시설이 달라집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수요 산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비자 욕망이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을 하든 도시 어떤 공간의 녹지를 하든 간에 소비자 욕망에 따라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욕구. 결국은 마케팅입니다. 이 욕구에 따라주는 것은 마케팅 방법이죠. 그죠? 마케팅이고 돈을 받든지 아니면 단순히
서비스를 해주든지, 자,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마케팅을 해주든지 간에 자원의 어떤 이용 방법입니다. 자, 옆에 다 쓰여 있죠? 저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자원 이용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를 따져주는 데는 우리가 수요에는요, 앞에 우리 시험에도 나왔어요. 수요의 종류를 써라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 전에, 그죠? 유효 수요 있었고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유효, 얼마만큼 유효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것까지 우리가 다 합니다. 여러분 안 할 것 같지만 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를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왜 하느냐면 그래서 이런 시험이 나온다는 거죠. 기술사 공부할 때 이런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잠재 수요까지 하고요. 자,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장소의 아까처럼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위치, 그죠?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시설의 종류를 우리가 해줍니다. 먼저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놓고 거기 가서 또 세분화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수요의 어떤 산정을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와서 지금 칸이 작으니까 이런 거고요.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자, 거기에 따라서 한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정 유형입니다. 산정 유형의 레커레이션에 우리가 산정법을 요것만 달랑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리적 수용력, 자원, 시설 수용력, 그 다음에 상태적 수용력, 그 다음에 1, 2, 3, 4, 그죠? 물리적 수용력, 그 다음에 자원, 시설, 생태적, 그 다음에 사회, 심리.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안 나눠놨죠. 그죠? 모델을 적용한 방법. 모델 적용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력에 의한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수용력에 의한 산정법이 있습니다. 1, 2 크게 나눠놨죠? 저는 수용력에 의한 산정법이 있습니다. 모델에 적용을 해서 산정하는 방법은 주로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을 할 때라든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공원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할 때 그 도시의 어떤 규모라든지 따라서 뭐 공원의 위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어떤 도시의 공원이라도 걸린공원 말고 그 더 큰 공원 그죠? 더 큰 공원일 때 도시 외곽 지역이라든지 이런 공원일 때 근린걸린공원은 좀 작죠. 체육공원 작은 체육공원 말고 그런 공원을 할 때 우리가 사실 모델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량하고의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델 적용하는 방식은 우리가 시계열 모델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 다음에 중력 모델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시계열 모델과 중력 모델. 자, 이거는 교통량하고의 굉장히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공원 계획은요. 우리가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거 말고요. 모든 공원 계획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교통량하고 관계입니다. 교통량은 왜 그렇죠? 접근하고의 관계죠. 도시와 얼마만큼 접근해 있느냐, 몇 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시계열 모델과 중력 모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계열 모델을 간단하게 전 옆에 적어놨습니다. 굳이 많이 제가 복잡하게 안 하려고. 또 공식도 있어요. 시계열 모델 쳐보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공식 있습니다. 그 다음 중력 모델 다 공식 있어요. 자, 그래서 시계열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현상, 그죠? 어디에서 교통량 조사할 때 보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어떤 시간하고의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력 모델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도착지하고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 모델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요인 분석 모델 또는 추이 확률 모델 이래가지고 많이 씁니다. 요인 분석 모델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제일 많이 모델 적용하는 방식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은 또 중력 모델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델 적용 방식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력 산정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 산출 유형 중에서도 지금 저는 1, 2, 3, 4 쓰는 것보다는 이제 크게 앞에 이야기했죠. 그 모델 적용법. 그죠? 모델 적용하는 방법에서는 시계열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중력 모델이 있습니다. 자, 중력 모델 안에는 우리가 요인 분석 방법과, 그 다음에 추이 모델, 자, 이런 부분까지만 나오면 되죠. 물론 조금씩 이제 어떤 특징을 알면은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두 번째가 수용력 산정법입니다. 수용력 산정 방법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죠? 물리적 산정법, 자원시설, 그 다음에 생체적 수용력, 그 다음에 사회심리적 수용력 산정 방법입니다. 자, 옆에 하나는 다 주 특징들을 적어줄만 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산정 방식 유형, 어떤 부분, 수용력밖에 모르면 우리가 수용력만 써도 되는데, 자, 우리가 수용력이라든지 수요 산정은 어쨌든 수요 산정이든 공원 녹지를 빼더라도 수요 산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또 마케팅을 위해서 공원의 면적이라든지 어쨌든 면적을 위해서 산정하는 거라든지 타당성 분석, 입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 조사 분석에 있죠? 조사 접근과 행태 분석의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서 다 같이 이 문제가 다 같이 걸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공부할 때, 이게 서로가 엮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전통 적용하고는 조금 이거는 다른 거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다 조사 접근 방식이고, 행태 분석이고, 타당성 분석이고, 면적의 분석이다. 다 수요 산정 방식이기 때문에 마케팅 방식이고, 자원 이용 방법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거 뭐죠? 요걸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가죠. 너무 길면 좀 지루하니까, 환경부 기준 국내 보호하고, 그 다음 문제는 이 문제하고요. 어디까고 걸리느냐면요. 3교시 2번하고요. 2교시 6번 같이 걸리는 겁니다. 늘 공부할 때 이 문제 하나가 한 문제만 독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지금 문제까지만 설명을 하고 끝낼게요. 이 문제가 지금 있죠? 환경 문제. 이 문제 전부 다 환경의 이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여기에 지금 적혀 있죠. 자연공원법 공원 자연보전지구라든지 이런 문제들하고 사실 이는 허용 범위인데요. 이거하고 조금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환경 문제가 같이 다 이 세 문제가 다 같이 걸려 있는 문제고 그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 그 세계유산 등재 기준 나왔어요. 그 IUCN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같이 한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10년 전에 이런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같이 연결 다 돼 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 아시고 이 문제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더 쉽고 기술상 문제는 말 그대로 아무리 외워도 여러분들은 결코 외워질 수 없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 지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근데 조금 다르게는 나오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호구역이죠. 실제로. 자, 이제 그런 문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